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세 번째로 영토국권이죠, 영토국권. 자, 주권의 한 내용 중에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주주권과 그다음에 인적주권, 즉 영민국권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점이 뭐냐면, 자, 영토국권이라고 씁니다, 영토국권. 지역적 국권, 지역적 주권이라고 불리는 이 영토 국권은 뭐냐면, 자, 일정한 영역을 다른 국가들로부터 독립하여, 자,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 자, 이런 거죠. 자, 일정한 영역, 즉, 지역적 기반을 하고 일정한 지역에 기초하여 그런 지역적 기반을 하고 있는 그 국가인 거죠, 국가. 그러한 일정한 영역을, 자, 다른 국가들로부터 독립하여 배타적이고, 그쵸? 자, 배타적이고, 자,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지역적 주권, 즉, 영토국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국가의 영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자,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이해하시나요? 자, 그 영역 내에 있는 사물들을 지배할 수도 있게 하는 힘이 뭐냐면, 자, 지역적 주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토국권이라고 쓰는 거죠. 자, 일정한 영역 속에 그 일정한 영역을 자, 다른 국가들로부터 독립하고 그 다음에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배타적이고 그다음에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제 주권, 자, 즉 지역적 주권, 영토국권이라고 하는데 한 국가 그런 영역 내에 자, 사람들, 즉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자, 그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즉 그 영역 내에 있는 사물들을 지배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주권의 또 한 가지의 힘이 뭐냐면 자, 영토국권, 즉 지역적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권의 내용은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자, 주권의 내용은 첫 번째 자주주권, 두 번째 영민국권 또는 인적주권, 세 번째로는 영토국권, 즉 지역적 주권. 자, 이러한 주권의 내용이 모여서 자, 우리는 주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주권에는 대내 주권과 대외 주권이 있고, 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주권의 내용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자주조직권, 그 다음에 영민국권, 즉 인적주권, 그 다음에 뭐죠? 네, 영토국권. 자, 이 세 가지의 주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자, 그 주권이고, 자, 오늘날의 민주공화국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헌법 제2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예전에 절대왕정 시대에는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절대 군주라는 이 한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이 주인이고 주권을 가지지 못한 국민들은 당연히 그 사람의 충실한 네, 신민이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게 근대 입헌주의 즉 넘어오면서 너만 주권이 있냐? 우리도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에는 당연히 뭐예요? 네, 국민주권으로 이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국민주권으로 쭉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게 되고 점점 더 민주공화국이라는 그런 정치적 공동체, 즉 정체와 국체를 가진 국가들이 형성이 됐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주권에 그럼 왜 이렇게 주권이 중요하냐? 그럼 이 주권이 뭐냐? 도대체 주권이 어떠한 내용을 가졌고 어떠한 것을 가졌길래 이렇게 주권에 목을 매냐? 하면 그렇죠. 자주주권, 자, 영민국권, 자, 영토국권을 가진 이 주권이 그만큼 중요하고, 자, 이 주권은 당연히 헌법 제정 권력보다는 뭐예요? 더 포괄적인 거죠. 더 큰 거죠. 자, 주권은 그 자체로서 정당하고 헌법 제정 권력은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력이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주권의 특성을 볼까요, 여러분? 자, 주권의 특성. 자, 그럼 주권은, 이러한 내용을 가진 그런 주권이, 이러한 내용을 가진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주권의 특성이 뭐냐? 이 주권이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은 뭐냐? 이런 거죠. 그 자체로서 완벽하고 정당한 그 주권. 즉, 이 주권보다 더 큰 거를 굳이 따지자면, 네, 이 주권은, 자, 자연법, 즉, 자연의 섭리에 따르고, 굳이 이 주권을 누구에게 정당성의 근거를 찾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다, 신. 네, 완벽한 존재인 이 신. 자, 이 신의 근거를 할 수 있지만, 자, 이러한 주권의 특성은 뭐냐?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불가분성과 점의 포괄성이 있습니다. 자, 이 불가분성이라는 건 뭐냐면, 불가분성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눌 수 없다는 거죠. 네.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자, 주권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진 주권을 반으로 뚝 잘라서 누구한테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자체로 완벽하고 그 자체로 나눌 수가 없다. 즉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불가분성과 포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자, 오늘날 주권은 자, 국제기구나 국가 간 연합에 일부 이양되는 것을 인정한 예들이 실제로 있기에 주권은 일부 분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은 헌법 현실에 부합하기도 하지만, 자, 제가 써놓기는 했지만, 자, 결국은 이 주권은 뭐냐면 불가분성입니다, 여러분. 주권은 나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권이 보여요, 눈에. 주권이 눈에 보여가지고 아, 야, 이거 칼로 자를까? 자,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주권은 뭐예요? 추상적인 개념인 거죠, 주권. 나라의 주인된 권리, 그 국가의 주인된 권리가 누구를 가지고 있냐? 그 국가의 주인된 권리,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권력, 자,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이 주권을 당연히 나눌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한 불가분성, 그다음에 포괄성을 지니죠, 포괄성. 주권은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죠. 주권이 어느 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주권은 모든 그 국가 내에 있는 모든 이 사람, 사물들을 다 포괄하여 자, 포괄하여 뭐죠? 보호하고 그다음에 그 법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주권의 첫 번째인 특성은 뭐냐면 자, 불가분성과 포괄성. 자, 하지만 이제 뭐 얘기를 했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뭐 오늘날은 그런 국제 현실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다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주권을 자, 어떤 국제기구라든지 어떤 국가 간 연합의 일부 자, 이양을 할 수도 있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일부 이제 이양할 수도 있는 거죠, 주권은.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인정하는 애들이 뭐 종종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실제로 주권을 일부 분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 헌법 현실에 부합하다. 자,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주권을 일부 분할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에는 주권을 일부 분할하는 게 아니고 주권의 소유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주권의 소유는 여전히 그 국가가 가지고 있고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능력만 네, 주는 거죠. 네, 국제기구나 국가연합에다가 주는 거죠. 왜냐하면 국제적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할 문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주권의 일부 분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뭐 헌법 현실에 부합하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제 생각은 네, 조금 다르다. 네, 여러분들은 뭐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권은 자, 일부 분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 현실에는 부합하죠. 네. 주권을 일부 분할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주권의 행사나 주권의 보유는 당연히 그 국가가 가지고 있지만 그 주권의 일부 행사 능력들을 거기다가 일부 임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양도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성을 갖는 거죠. 그죠? 한 국가 내에서 주권보다 더 뭐죠? 더 강한 권력은 없는 거죠. 네, 이 주권이 최고죠, 최고. 네. 당연히 이 최고는 자율성을 갖겠죠. 네. 누가 건드릴 수 없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당연히 독립성을 갖겠죠. 누가 뭐라 하지 않겠죠. 그리고 뭐예요? 시원성. 시원성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주권은 원래부터 있었다. 이 주권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냐?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 누가 던져준 거냐? 자, 이렇게 따졌을 때 주권은 원래부터 있었다. 누가 줬냐? 아니, 원래부터 있었다니까. 누가 준 게 없어요. 네, 원래부터 있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시원성이라는 거죠. 시원성. 그래서 주권의 특성은 두 번째로, 최고성과 시원성, 그리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 게, 자, 이 주권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네, 이 헌법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통치 구조론에 있어서, 또는 이 민주사회 헌법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 주권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헌법 속에 민주주의가 반영이 돼서 헌법의 여러 질서와 여러 질서와 여러 원리들을 창출하면서 자, 헌법이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주권이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 헌법 제정 권력자가 제정한 그 헌법, 즉 헌법 제정권자는 자,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력이기 때문에 자, 주권의 또 다른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자주주 주권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의 특성, 이 주권의 개념, 이 주권의 내용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주권을 당연히 국민이 가지고 있고, 자,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주권은 당연히 최고성을 가지고 있다. 자, 국민 주권. 자,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이 최고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다. 그게 바로 국민 주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이 국민 주권을 갖는 게 정당성의 근거가 뭐냐? 없어요. 원래부터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 네. 태어날 때부터 정당하는 거죠. 네. 그냥 태어나니까 정당한 거예요. 네. 태어난 게 자체가 정당한 거. 존재 자체가 정당한 거죠, 여러분. 네. 자,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제 국민 주권이고, 자, 주권의 특성은 당연히 시원성이고, 그다음에 자율성, 자, 독립성이 주권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 불가향성. 누구한테 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 거예요. 내 거니까 누구한테 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주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자, 불가향성을 가지고, 네 번째로 항종성.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시효가 없다는 거죠. 네, 시효. 어느 시효. 네, 시효라는 개념 아시죠? 요즘에 공소시효 이렇게 많이 하죠. 공소시효 문제가 또 많이 되고 하죠. 자, 공소시효 뭐 그런 것처럼 시효가 없는 거죠. 어느 일정한 기간을 시효라 그러는 거죠. 네, 이 일정한 기간 없이 자, 쭉 항존한다. 그래서 항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권은. 즉,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주권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항상 존재하는 게 바로 주권이다. 즉, 항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권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제일 먼저 불가분성, 불가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권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그 다음에 주권은 당연히 최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율적이면서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주권은 누구한테로부터 나왔냐? 얘는 원래 시원적이다. 원래부터 있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고 쭉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자, 항존성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주권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외우기 쉽겠죠? 주권의 특성이 뭐냐 했을 때. 네. 외우기 쉽겠죠, 여러분? 네. 뭐, 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권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네. 자, 구별해야 될 개념, 국가 권력인 거죠. 네, 국가 권력은 뭐 만들어진 권력이죠. 그렇죠? 국가 권력이라는 주권으로부터 나오고, 주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주권이 국가 권력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은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주권에 의해 만들어진 권력인 거죠. 권력으로 국가 작용을 행하는 가분적 개변 권력이, 즉 가분적이라는 건 뭐죠? 국가 권력을 나눌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어떻게 나눠져 있죠? 네,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주권은 원래 불가분적인데 자, 국가 권력은 가분적이다.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을 볼까요? 국민. 자, 한 국가의 인적 구성원. 국적은 어느 특정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이라는 자격이나 지위를 말함. 국민의 개념이 뭐냐면, 자, 한 국가의 인적 구성인 거죠. 자, 인적 구성원. 그렇죠. 국가는, 자, 뭐죠? 결속된 인간들의 집단인 거죠. 그래서 그 국가의 인적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국적은 어느 특정 국가의 구성원, 네, 어느 특정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라는 자격이나 지위를 말함. 이런 대로. 자, 여러분은 왜 대한민국 국민이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나요? 네. 우리가 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자, 그렇죠. 자, 우리나라 헌법 제2조에 국적이 되는 요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조 2항에 자,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2조에 국민이 되는 조건은 뭐죠? 법률로서 정한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국적 법률주의 또는 국적 단행법주의였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연히 여러분은 뭐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죠. 부모가 전부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게 어디에 있냐면 법률에 있습니다. 즉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 국적법이라는 거죠. 국적법. 네. 이 국적법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 양쪽 부모님이 다
뭐죠? 양쪽 부모님이 아니죠. 양쪽 엄마, 아빠. 양쪽이 아니죠. 네. 엄마, 아빠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게 바로 이 국적법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이 왜 대한민국 국민이냐면 당연히 국적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연히 뭐죠? 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요새 제가 네, 목이 너무 네, 아프네요. 왜 이렇게 목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도. 네. 뭐 코로나도 무섭고 네. 네, 뭐 여러분 뭐 공포에 떨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코로나의 각종 그런 후유증들이 네, 막 이렇게 보고되고 있잖아요. 네, 막 뭐 한쪽 다리를 뭐 마비가 됐네, 뭐 후각이 마비가 됐네, 뭐 이런 이제 뭐 브레인 포그, 그다음에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네,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뭐 이제 뭐죠? 날씨도 쌀쌀해지면서 뭐 감기도 오고 그다음에 뭐죠? 뭐 콧물도 흐르고 막 이런 거죠. 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네, 건강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자,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라고 이렇게 보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연히 네, 우리나라에는 국적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은 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무엇으로 정한다라고 헌법이 명시를 하고 있냐면 법률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법률 유보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법률로서 정한다. 저기 헌법에 보면 자, 법률로서 정한다 또는 법률로 정한다 또는 법률에 의한다. 자, 이런 것도 있죠. 네. 자, 이런 것들은 다 법률에 뭐예요? 헌법이 뭐죠? 위임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로 뭐냐면 법률 유보라고 하고 그걸 바로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법률 유보의 원칙은 뭐냐면 헌법이 법률에 어떠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바로 뭐냐면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은 자,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네, 법률에 위임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네, 법률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지금 현재 어떤 게 있냐면 국적법이라는 게 있고, 자, 그런 국적을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를 뭐냐면 국적 법률주의라고 얘기하고 또는 국적 단행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자, 뭐예요? 국적 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헌법에서 법률에 의한다 했으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법률주의, 국적 단행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지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국적을 헌법 자체에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 국적 헌법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아이고, 헌법주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국적을 특히 민법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네, 민법을 정하는 경우를 우리는 국적 민법주의라고 하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적을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적 법률주의, 즉 국적 단행법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까 헌법 제2조 2항이 아니고 2조 1항이죠. 제가 잘못 얘기했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 제2조 1항에서 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뭐죠? 네,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자, 법률에 의한다. 규정하여 국적 법률주의, 즉 국적 단행법주의를 취하고 있고, 자, 그 고쳐야 법이 뭐냐면, 자, 우리나라에는 자, 국적법이 있습니다. 이 국적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도 하고, 또는 뭐죠? 상실하기도 하죠, 여러분. 네. 자, 이 국적법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국적을 정하는 법이죠, 여러분. 자, 국적의 취득 볼까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자, 국적의 취득을 보시면, 자, 국적의 취득은, 자, 선천적 취득과 후천적 취득이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죠. 네, 선천적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자, 후천적은 뭐예요? 태어날 때는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자, 후천적으로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죠, 여러분. 네. 먼저 선천적 취득을 보시면, 자, 출생에 의하여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자동으로 내 국적이 뭐죠? 정해져요. 그럼 이제 우리는 태어나기만 했는데 자동으로 국적이 부여되는 거죠. 그렇죠. 아, 국적, 이렇게, 선천적 취득에는 뭐가 있냐면, 자, 또 원칙이 있는데, 속인주의 원칙, 그 다음에 속지주의 원칙. 자,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우리의 현행 국적법은, 자, 속인주의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 속지주의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자, 속인주의는 뭐냐면, 네가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든, 너네 부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너는 대한민국이다. 자, 너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자, 이게 바로 속인주의입니다. 속인주의. 속지주의는 뭐예요? 속지주의는, 야, 너네 부모가 어디에서, 뭐, 어느 나라 사람이건 상관없이, 너가 어디 영토, 어느 국가에서 태어났는지 그 국가의 국적을 갖는 게 바로 속지주의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속인주의는 다시 한번 말하면, 너가 어디서 태어나든 상관없는데, 네가 어디서 태어나든 상관없는데, 니네, 너의 그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너는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런 거고요. 속지주의는 너 부모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고, 너가 태어난 그때 그 나라, 그 국가가 어디냐? 그래서 그 국가에 국적이 부여된다. 그게 바로 속지주의라는 겁니다. 속지주의.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 현행 국적법, 즉 헌법이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자,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구체화된 법인데 국적법인데 자, 우리 현행 국적법은 자,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어디서 태어나든 상관없이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속인주의를 우리는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디 아프리카 가서 태어나도 뭐 저쪽 뭐 유럽 대륙이든 뭐 미주 대륙이든 가서 태어나도 여러분은 당연히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여러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즉 속인주의 원칙인데 자, 우리나라 국적법에 예외적으로 속지주의를 취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자, 속지주의도 가미도 하고 있는데 이 속지주의 국적법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조항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 네. 부모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봤더니 얘가 눈이 파래요. 파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눈동자가 까만데 얘는 눈이 파란 거 보니까 그 생물학적으로는 뭐예요? 생물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얘 부모를 확인할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 안에서, 즉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견된 기아는 뭐죠?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는 게 있습니다. 얘는 딱 봐도 생물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도 자,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견된 기아, 즉 부모를 잘 모르고 좀 슬프네요. 버려졌다고 하니까. 여튼 네, 사정이 있겠죠. 네, 여튼 발견된 기아는 자, 일단 뭐로 보냐면 자, 대한민국 네, 국적을 취득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봅니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 걸로 보면 우리나라 현행 국적법은 자,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자, 예외적으로 속지주의도 가미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국적의 선천적 취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자, 후천적 취득이 뭐냐면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즉 선천적 취득이 아니라 자, 출생 이후에 일정한 행위에 의해서 또는 요건에 해당되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 국적이 취득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 후천적 취득은 그런 거죠. 출생 이후에 국적을 취득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뭐 일정 행위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돼서 자, 그게 뭐냐면 이제 뭐 네, 인지죠, 여러분. 인지는 뭐예요? 예전에 이제 뭐 우리나라가 한참 어려울 때 이제 네,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자식을 해외로 이제 입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2, 30년 후에 이제 만나서 그 부모에 의해서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라고 부모가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인정.
이게 바로 인지인 거죠. 자, 이런 인지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고요. 국적을. 그다음에 귀화. 여러분 잘 아시죠? 귀화. 네. 뭐 농구 선수 귀화했네. 뭐 스케이트 선수 귀화했네. 네, 일정한 요건이 되면 자, 귀화. 자, 이 귀화 시험 뭐 귀화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대한민국 또는 국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귀화의 취득이 있고요. 귀화에 의한 취득이 있고 그다음에 부모가 귀화하는데 그 부모의 수반되는 자녀도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부모의 귀화에 수반하는 자녀 국적 취득으로도 후천적 취득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적 회복에 의한 취득할 수 있죠. 나 대한민국 싫어서 저기 미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이제 죽기 전에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서 다시 네, 미국 국적 버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거죠. 그런 국적 회복에 의한 그런 취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네, 국적법에서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자, 그리고 이런 귀화에는 자, 일반 귀화와 간이 귀화, 자, 특별 귀화가 있는데 여러분 일반 귀화, 간이 귀화, 특별 귀화는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을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걸 정리해서 여러분 네, 뭐죠? 네, 열린 게시판에 올리고 싶으신 분들만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공부를 위해서 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고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머리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귀하에는 일반 귀하, 그다음에 간이, 그다음에 특별 귀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자, 국적법이 있어요. 자, 국적법을 보시고, 자,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 보고 정리해서 네, 열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하시고 싶은 사람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하여튼 감사하고 제가 강의 초반에도 오늘 말씀드렸지만 네, 2주로는 집을 구하는 게 제 생각에는 충분치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다음 주 11월 4일 수업도 동영상으로 올리고요. 저희 수업은 11월 11일 다다음 주 수업부터 네, 대면 수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강의실은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뭐 확진자 수가 변함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혹시나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여러분. 네, 대단히 이제 국가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네, 여러분의 어떤 깊은 어떤 이해와 또는 넓은 해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튼 오늘도 강의 들으시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